한산 밤을 고민했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정치권이 아직도 사분오열입니다. 퇴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오늘 각자가 달렸는데요. 이 난국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박천정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차 대국민 담화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 담화를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평가할 만하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듣고 싶어요. 4분 30초 동안 3차 이제 성명이죠. 사과 네네. 성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명인데 나는 오로지 재임 기간 중에 국익만을 생각했고 네. 사익을 추구한 일이 없다. 다만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따라서 내가 큰 잘못이 없으니 네. 나 스스로는 물러가기가 어렵다. 네. 나 스스로 물러갈 수가 없다. 따라서 국회가 나의 임기 단축 그리고 퇴진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하면 네. 그 결정에 따른 일정으로 네. 내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리고 이 사전에 기자들에게 기자들 앞에 성명을 발표하는데 기자들에게 사전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젊은 기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그 화면에 잡혔어요. 네. 질문입니다. 최순실과 공범관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다보고 뭐 다음 기회 이러면서 사라지는데 그 뒷모습이 네. 이 나라의 그 자리에 있는 한 국가 원수이시지요. 네. 국가 원수의 뒷모습 4분 30초 그리고 그 성명 내용 젊은 기자들에게 힐난당하는 그런 모습 이게 참담하다 이게. 네. 차라리 그 앞에 안 나타나고 이 서면으로 대통령 의견을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나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도 박 대통령은 그간의 모든 고민, 국민들에게 얼굴을 한번 비춰주면서 다독이고 싶다.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결행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일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마음이라면 네. 질문 답변을 들어야지요. 네. 어제 질문 답변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혹의 어느 부분 네. 또는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에 대해서 나는 결판이 났다고 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똘망똘망한데 다 벼르고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혹시나 말입니다. 지금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럴 것이라고 대통령이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제 진박들, 절대 네. 친박, 서청원 의원 등 절대 친박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네. 조금 어깨를 펴는 형국이고 네. 비박은 야당과 보조를 맞춰서 2일 아니면 9일 탄핵을 결단하기로 거의 작심을 했는데 약간의 혼란해 있지만은 네. 저는 그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차차 속에 태풍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비박은 네. 원래대로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참가해서 탄핵에 가표를 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던진 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퇴진에 관한 것을 국회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퇴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탄핵밖에 없어요. 네. 탄핵을 해서 결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게 되면 그 대통령 결정에 직무가 따라서 정지되죠. 그 임기가 단축되고 대통령이 말하는 퇴진은 자동으로 결정되지요. 그러지 않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것처럼 대통령 하야 권고 결의안이라든지 사임 권고 결의안이라는 게 헌법 절차에 없어요. 네.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해임 권고 결의안이 있고 네. 그것도 권고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에다가 지금 대통령이 나의 임기 단축이란 말이 어느 의미에서 이미 심장한데 임기 단축 또는 퇴진을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데 그 개헌밖에 없어. 네. 국회가 개헌을 하게 되면 경과 규정에 어떤 종류의 개헌이 되든지 간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부칙이 결정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개헌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여전히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개헌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날 예산 교서를 발표하러 국회에 가서 대정부 연설을 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네. 개헌 카드를 던졌거든요. 개헌 네. 카드. 그래 이게 24시간도 안 돼 가지고 접어버린 것이 25일 날 그 오전에 최순실이 썼던 PC가 JTBC에서 이게 발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 카드는 없어져 버리고 하루 만에 한나절 밤 만에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개헌 카드가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한 달 뒤에 난데없이 이 불을 약간 지핀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 안에도 네. 개헌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국회가 이 개헌 논의할 수 없어요. 이거 아마 쑥대밭이다. 쑥대밭이. 지금 국회는 할 일이 이 촛불 민심을 이렇게 수용을 한다 그러면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국회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하신 친박 의원들의 오늘 입술을 따라가 본다면 탄핵은 안 된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잡자 4월 말 정도면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대통령도 이 4월 말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임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지 어떤 판단을 변호사님은 예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로 법률가니까 네. 이 법률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가 무슨 권능으로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30일까지 있어도 좋다. 무슨 권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섭단체끼리 네. 모여가지고 국회 외의 장소에서 모여가 사실상 우리가 이걸 양해하자. 이건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 결의로 국회 일정으로 대통령 요구한 것은 국회의 결의나 일정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대한 결의안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도 없어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안을 받겠다고 합의를 하는 하면 국회 결의가 아니고 네.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네. 인정해서 청와대에다가 좋습니다 이러는 것인데 이게 촛불 민심이 용납합니까? 아, 국회의원들 저거 마음대로 아니, 그래도, 촛불 민심은 예. 이게 대통령 권능을 인정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거든. 아, 그럼 국회는 그걸 받아들여 갖고 탄핵이야. 그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네. 탄핵. 혹시나 여야가 그래도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4월이 아니라 더 길게 갈 필요가 없다. 가급적 빨리 내려오시는 게 낫다라고 변호사님이 보시는 건가요? 이게 단순화해서 네.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원래 야당이 지금 촛불 민심을 수용한 게 옳고 탄핵 결의를 해서 네. 헌법재판소 심의 기간 네. 이 기간 중에도 대통령의 사의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사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대통령이 사임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 이 어떤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대통령 네. 선거를 그러면 각 당이 후보도 내야 되고 뭐 검증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60일이 이게 대단히 짧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촛불 민심의 이 국민들이 예리한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네. 가령 내일 박 대통령이 사임해버리고 나면 내일서부터 60일 안에 나는 충분히 여야당 네. 또는 무당파에서 후보들이 나와가 경쟁하고 네. 그중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그 시간적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어야 돼. 이게 무슨 짧다거나 이런 네. 이유로 대통령 임기를 무슨 4월 30일 누르고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네. 이게 촛불 민심에 까딱 잘못하면 여야당을 포함해 국회가 포위돼서 녹아내릴지 몰라요. 아,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요.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본의 아니게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는 키를 주게 됐는데 조금 멈칫하면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분들의 마음속에 셈법은 무엇일까요? 셈법을 떠나서 네. 탄핵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발의 정족수는 충당돼 있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것도 제적 좀 야당으로. 위태롭다는데요? 그래갖고 이사 일정으로 며칠 날 이 결의를 하는데 거기에 네. 참가한 의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 경우에 안 한 의원이 누구냐? 분류가 될 거예요. 네. 참가 안 한 의원은 이 불벼락을 맞을 거예요. 네. 길게는 다음 선거고 짧게는 네. 그 이전에라도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네. 이게 이 5차 이 촛불 촛불이요. 민심에서 나타난 네. 이게 무서운 네. 힘이라고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여기서 뭐 김무성 뭐 전 대표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하는 것은 의미가 네. 없다. 네. 지금 퇴진 일정에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를 합니다. 야당은 그대로 탄핵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 중에는 아니 여야가 합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탄핵이 아닌 퇴진 일정을 말이죠. 그 어려운가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의구심을 갖는 걸까요? 야당은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섭단체, 국회의원의 결의가 아니고 네. 국회의 결의가 아니고 교섭단체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우리가 봐주자 이거거든 대통령을. 네. 근데 이게 촛불 민심하고 견주어 봐야 돼요. 어느 그 정도 봐주느냐. 제가 지난주일에 네. MBN에서 말한 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장 순리에 따르는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겠다고는 분명히 결단을 해라 하고 네. 국회에다 대고 내가 사임을 하면 60일 안에 선거인데 네. 황교안 총리 체제가 선거 관리를 하는데 야당이 이걸 인정하겠느냐?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라. 네. 순전히 선거관리 내각의 책임자로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아주 약식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넉넉 잡고 네. 3주 정도. 그리고 그 취임하는 날 나는 대통령 사임하겠다. 이러면 내일 당장 사임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치르는 걸 한 90일 정도의 유예를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충분히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게 나는 정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사임 일자까지 좀 적시를 했어야 됐다라고 변호사님께서 보시는지요? 물론이죠. 언제 네. 사임할까 날짜를 밝히고 네. 그 60일이라고는 짧은 기간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황교안 총리로도 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예의니까 네.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해서 그렇게 하겠다. 혹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승부사로서 정치적 복선을 깔았다고 생각하셔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 위로를 받아요.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담화가 됐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맥값을 맞을 맥값을 자꾸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 참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다 보면 이거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그이는 내가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이며 국민 통합의 실천자라고 하는 사실을 네. 잊어버리고 네.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대통령이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네.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제 저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네. 저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게 어찌 어제 그 성명의 내용이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세입니까? 헌법 어느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내 임기 단축과 퇴진을 결정하라고 국회에다 이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그 헌법 비전문가가 대통령의 원수 자리에 알았다 하더라도 네.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참모 조언을 받았어야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잠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잠룡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잠룡들에게 경고적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이 말이죠. 지금 이 아주 훌륭한 학습 도장에 그대들이 있다. 이렇게 네. 자각을 해야 돼요. 보고 있지 않냐 이게.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통합의 실천자인데 네. 이런 경우에 헌법수호 책임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대들은 그걸 알고 네. 그걸 깨닫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 이게. 네. 그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밤에 조용히 앉아서 헌법책도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깨우쳐라 이거예요. 네. 여기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그대들 중에 깨우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불행한 역사가 계속된다. 네. 문제는 이 제왕적 대통령이 생성된 것이 네. 호위무사 그룹 때문이야. 호위무사. 아, 네. 아, 변호사님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자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두 분의 후보 중에서 임명했던 박영수 특별검사 일명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특검도 한치의 의혹이 없이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심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 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예상자의 지휘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결심입니다.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특검팀이 구성되면 다시 뵙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팀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주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로 구성해야 되겠죠. 네. 최재경 수사과의 관계에 관심 많은데요. 뭐 세간에서는 죽고 못 산 사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그때 중앙수사부장 때 중수위 1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죠. 네. 그 단순한 선후배 관계신지 그 당시에 어떤 사이셨는지 뭘 알고 싶으세요?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혀 영향 없습니다.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이유가. 또 신혜수 처장도 친분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우병우 수사 전 수석 수사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뭐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거니까 절대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검이 되질 않았어요. 앞으로 우병우 수석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옆 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우정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굉장히 질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혹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는지. 우선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많고 하니까 우선 철저한 기록 검토와 증거 검토를 한 다음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대로 가야 할 부분은 그대로 가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검찰과 무슨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자료 이첩
같은 거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검찰 수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검찰 수사는 끝이면 안 되겠죠. 수사하는 게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가져오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니 수사라는 것이 우리는 수사라는 게 이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다가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수사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이나 세월이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 인지 과정에서 이제 인지를 하시면 수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하여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습니다. 특검 장소는 혹시 예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 좀 구해주세요. 지금 이 20일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선 수사 인력, 우선 뭐 특검보 일단 또 청와대 선임 요청해야지요. 특별 수사관들 뽑아야지요. 또 파견 검사들 또 차출해야지 하려면은 시간이 아주 한데 제일 문제가 지금 사무실 같아요. 여기까지 그 특검에 요구되는 것이요. 그 검찰 수사의 재확인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거나 놓쳤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여달라는 것인데 좀 기존 검찰 말투나 언론 보도를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다 들춰내서 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가시는 지금 현재로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도한 내용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사를 봐야 되겠죠. 수사해봐야 되겠죠. 수사해봐야겠다. 그걸 무슨 예단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관답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 단계에서 일단 사실상 그 대면 조서만 남겨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어떤 수사 연속성한테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사실상 보통 초반에라도 또 대면 조서가 이루어지고 가능성이 나오고 그것도 저희들 그 수사 기록을 다 보고 그 수사 상황이라든지 진척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순실 특검으로 임명이 됐던 박영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재벌기업 수사, 특히 SK, 그리고 최도솔 총무비서관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검사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만 과연 국정농단 사건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와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위고하 막론하지 않고 특검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수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경력으로 저도 좀 아는 사이인데 네. 이 수사 기술상의 그런 기술은 충분히 습득한 사람이니까 네. 자세가 문제지요. 어떤 네. 자세로 하느냐 그렇고 저는 이 특검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박영수 특검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성공한다고 보는가 하면 네. 역대 어떤 특검보다도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언론이 네. MBN을 비롯한 방송과 신문 언론이 모든 걸 다 밝혀놨어. 네. 조금 내가 우습게 삼아 얘기하면 네. 그걸 확인만 하면 돼. 네. 확인만 하면 돼. 무슨 뭐 박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검찰이 다 조사해놨고 네. 그래서 이 특검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시일을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박영수 특검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장 120일까지 갈 수 있는 특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라라는 박찬조 변호사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들으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다 보고 뭐 다음 기회 이러면서 사라지는데 그 뒷모습이 네. 이 나라의 그 자리에 있는 한 국가 원수이시지요. 네. 국가 원수의 뒷모습 4분 30초 그리고 그 성명 내용 젊은 기자들에게 힐난당하는 그런 모습 이게 참담하다 이게. 네. 차라리 그 앞에 안 나타나고 이 서면으로 대통령 의견을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나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도 박 대통령은 그간의 모든 고민, 국민들에게
얼굴을 한번 비춰주면서 다독이고 싶다.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결행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일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마음이라면 네. 질문 답변을 들어야죠. 네. 어제 질문 답변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혹의 어느 부분 네. 또는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에 대해서 나는 결판이 났다고 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똘망똘망한데 다 벼르고 있었겠지요. 네. 근데 뭐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혹시나 말입니다. 지금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럴 것이라고 대통령이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제 진박들, 절대 네. 친박, 서청원 의원 등 절대 친박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네. 조금 어깨를 펴는 형. 숱한 밤을 고민했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정치권이 아직도 사분오열입니다. 퇴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오늘 각자가 달렸는데요. 이 난국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박천정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차 대국민 담화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 담화를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평가할 만하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듣고 싶어요. 4분 30초 동안 3차 이제 성명이죠. 사과 네네. 성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명인데 나는 오로지 재임 기간 중에 국익만을 생각했고 네. 사익을 추구한 일이 없다. 다만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따라서 내가 큰 잘못이 없으니 네. 나 스스로는 물러가기가 어렵다. 네. 나 스스로 물러갈 수가 없다. 따라서 국회가 나의 임기 단축 그리고 퇴진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하면 네. 그 결정에 따른 일정으로 네. 내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리고 이 사전에 기자들에게 기자들 앞에 성명을 발표하는데 기자들에게 사전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젊은 기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그 화면에 잡혔어요. 네. 질문입니다. 최순실과 공범관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뒤를 하면 네. 제가 변호사로 법률가니까 네. 이 법률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가 무슨 권능으로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30일까지 있어도 좋다. 무슨 권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섭단체끼리 모여가지고 국회 외의 장소에서 모여가 사실상 우리가 이걸 양해하자. 이건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 결의로 국회 일정으로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국회의 결의나 일정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대한 결의안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도 없어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안을 받겠다고 합의를 하는 하면 국회 입장인데요. 결의가 아니고 네.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네. 인정해서 청와대에다가 좋습니다 이러는 것인데 이게 촛불 민심이 용납합니까? 아, 국회의원들 저거 마음대로 아니 그래도 촛불 민심은 네. 예. 이게 대통령 권능을 인정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거든. 아, 그럼 국회는 그걸 받아들여 갖고 탄핵이야. 그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네. 탄핵. 혹시나 여야가 그래도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4월이 아니라 더 길게 갈 필요가 없다. 가급적 빨리 내려오시는 게 낫다라고 변호사님이 보시는 건가요? 이게 단순화해서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원래 야당이 지금 촛불 민심을 수용한 게 옳고 탄핵 결의를 해서 네. 헌법재판소 심의 기간 네. 이 기간 중에도 대통령의 사의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사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국이고 네. 비박은 야당과 보조를 맞춰서 2일 아니면 9일 탄핵을 결단하기로 거의 작심을 했는데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은 네. 저는 그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차자 속에 태풍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비박은 네. 원래대로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에 참가해서 탄핵에 가표를 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던진 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퇴진에 관한 것을 국회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퇴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탄핵밖에 없어요. 네. 탄핵을 해서 결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게 되면 그 대통령 결정에 직무가 따라서 정지되죠. 그 임기가 단축되고 대통령이 말하는 퇴진은 자동으로 결정되지요. 그러지 않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것처럼 대통령 하야 권고 결의안이라든지 사임 권고 결의안이라는 게 헌법 절차에 없어요. 네.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해임 권고 결의안이 있고 네. 그것도 권고니까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에다가 지금 대통령이 나의 임기 단축이란 말이 어느 의미에서 이미 심장한데 임기 단축 또는 퇴진을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데 그 개헌밖에 없어. 네. 국회가 개헌을 하게 되면 경과 규정에 어떤 종류의 개헌이 되든지 간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부칙이 결정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개헌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여전히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개헌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날 예산 교서를 발표하러 국회에 가서 대정부 연설을 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네. 개헌 카드를 던졌거든요. 개헌 네. 카드. 그래 이게 24시간도 안 돼 가지고 접어버린 것이 25일 날 그 오전에 최순실이 썼던 PC가 JTBC에서 이게 발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 카드는 없어져 버리고 하루 만에 한나절 밤 만에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개헌 카드가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한 달 뒤에 난데없이 이 불을 약간 지핀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 안에도 네. 개헌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국회가 이 개헌 논의할 수 없어요. 이거 하면 쑥대밭이다. 쑥대밭이. 지금 국회는 할 일이 이 촛불 민심을 이렇게 수용을 한다 그러면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국회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하신 친박 의원들의 오늘 입술을 따라가 본다면 탄핵은 안 된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잡자 4월 말 정도면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대통령도 이 4월 말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임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지 어떤 판단을 변호사님은 예상하십니까? 제가